이재명에게 배웠다. 정진상. 나 치과 가야 돼서 재판 못 가요. 이랬답니다. 정진상. 완전히 그 대장동이든 뭐든 이재명의 모든 범죄에 다 들어가 있죠. 중간 매개체로. 무슨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특보 이런 거를 하면서 정책이라는 이름을 걸고 인허가 장사를 한 브로커 김인섭 징역 5년 받았죠. 거기도 연루돼 있고 대장동도 연루돼 있고 온갖 군데 다 연루돼 있는데 이 정진상이 이재명의 신복인데 이재명 따라서 나 이제 재판 안 받아. 재판 받으러 안 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지금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이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11분 만에 끝나버렸다. 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이재명 생각나시죠? 불과 얼마 전에 김만배를 비롯해서 이 피고인들이 받는 그 재판에 이재명이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5번을 안 갔습니다. 5번을 안 가니까 이 재판부가 조형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인데 이재명이 처음에 안 나오니까 경고를 했고 두 번째 안 나오니까는 뭐 과태료 3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나오니까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먹이고 네 번째 안 나오니까 다음에 5번째 안 나오면은 감치도 할 수 있고 무슨 그 구인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쳤죠. 그런데 5번째 진짜 이재명이 안 나왔죠. 안 나오니까 갑자기 꼬리를 완전히 내려가지고 그러면 정인으로 부르는 거 포기 이렇게 했던 이 재판부가 바로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완전히 이재명에게 이 꼬리를 그때 내렸었죠. 꼬리를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재명 정인이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구인을 하려고 하면은 끌어오려고 하면은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 당 대표라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거야. 다수당이라서. 그래서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는 포기하겠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재판부죠. 사법부가 입법부가 할 일을 미리 예단을 하고 다수당 대표니까는 이거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아예 정인 포기해. 그러니까 핵심 정인인데 인허가 장사를 하는 핵심 정인인데 인허가 건자인데 그 핵심 정인을 안 부르고 김만배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정진상 그 중간에 핵심 역할을 한 정진상만 정인으로 부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진상이 오늘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이재명이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오늘부터 정진상을 정인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했는데 정진상도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봐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정진상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 이렇게 씁니다. 작년 말에 치아, 이빨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서 출석이 어려워. 하필 오늘 치과 치료가 있네. 법원에 못 나가. 법원에서는 1차로 가장 핵심 정인이 이재명, 그 다음에 정진상 해서 끝내야 되는데 치과 치료가 있어서 못 나가. 저 다음에 28일부터 할 때는 내가 재판에 출석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8일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치과 예약이 있어서 이 중요한 법원 재판에 못 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이 법원이
어떻게 보면 참 속된 말로 가짜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법원이 그렇게 해주니까는. 이재명 그렇게 5번이나 안 나와도 그냥 그러면 포기. 그리고 그 선거법 2심 재판부 그 명확한 사건에서도 이상한 법률을 들이대 가지고 무효로 만들어주고 그 전에 유창훈을 막 기각시켜주고 판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판사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난 치과가 더 중요해. 재판보다. 이런데도 25일 원래 다음이 25일에 돼 있는데 28일에 25일도 못 나가 28일부터 갈게. 그러니까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러세요. 25일에 진행했다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헛걸음할 수도 있다. 정진상이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25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28일부터 정인신문을 할게요.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이재명, 정진상 이런 사람들 하자는 대로 지금 재판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은 이렇게도 썼다고 합니다. 사유서에. 이재명과 자기가 기소된 재판이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정인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정언을 거부하겠다. 아주 자기들 세상이죠. 자기들 세상.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그냥 보지 않고 정말 치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쪽이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이 이게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그 전에 무슨 그 피고인들 김한배를 비롯해서 이 피고인들 이 선고가 나오면은 또 논란이 되죠. 여기서 이재명은 관련된 다른 사건 형사 33부에서 하는 그 피고인이고 여긴 정인이지만은 인허가권자죠. 인허가권자. 대장동 사람들이 막 실형을 받으면서 인허가를 이용해서 1억 천금 돈을 막 버려들었으니까는. 그럼 그게 또 논란이 되면은 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냥 무조건 미루는 겁니다. 치과 가야 돼. 이런 정말 한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일이 벌어지도록 만든 인물이 과연 누군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어차피 한번 기각이 됐으면은 그 부결이 됐으면은 국회에서 그걸 민주당과 손발 맞춰가지고 헌재로 끌고 가버린 한동훈. 자,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를 또 오늘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재판부는 이제 배당이 됐죠. 대법 3부로. 심리가 이제 재판부에서 대법 3부에서 내일부터 이재명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고 2심에서 황당한 무죄 받은 그 선거법이 대법원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됩니다. 형사 3부에 배당이 됐고. 자, 그래서 이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대법원 판결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양쪽으로 좀 갈립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 2심 결과에서 유죄 판결의 파기 한송이 나올 수도 있다.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이 나오면은 이것은 유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은 선거에서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거고 서종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법대로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렇게 빨리 선고가 나오면은 그것은 아마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지만은 어쨌든 대법원이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서 혼란이 조금이라도 없게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게 결정 내려진다고 나머지 4개 재판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헌법 84조를 대법원에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지 중단되는지.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지금 대법원을 패싱하고 헌재로 가서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헌재 재판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소동을 피우는 그 상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도 아직까지는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저희들이 관심을 보여야 될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느냐, 범우파의 후보가 누가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